여러분,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 아시죠? 오지랖은 윗옷의 앞자락을 의미한다고 해요.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감싸게 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면서 참견하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요. 하지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건 가슴이 넓다는 말인 거잖아요. 즉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의 폭이 넓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덤없이 정감 가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간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사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행복한 라디오 두 번째 편 지금 출발합니다. 겨울을 맞이하는 첫 봄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희망차고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제가 지어준 새봄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우리 딸. 우리 딸은 10월에 태어나 봄을 맞이하기 전 겨울이란 계절부터 우리와 보내야 했습니다. 새봄이의 출산을 기다리며 아내와 저는 서로 합의하에 아내는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하고 첫 1년은 제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아빠 육아 먼저 하고 엄마 육아를 이어서 하기로 한 것인데 감사하게도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육아휴직을 앞두고 승진도 하고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휴직에 들어갈 수 있었죠.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아내와 달리 부지런함보다 게으름과 더 친하고 MBTI는 J형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해당하는 제가 아빠 육아 먼저를 자처했을 때 아내는 사실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잘한다고 하더라도 육아에 국한되어 집안일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아빠 휴직 7개월 차인 지금 아내는 이 정도라면 전업주부를 시켜도 되겠다며 대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의 아빠 육아휴직은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은 우리 집 밖에 있었어요. 아이고 아기 춥겠다. 아빠는 안 추워도 아기는 추워요. 양말은 신겨야지. 아이고 아기 눈부시겠다. 모자 없었어요? 모자 씌워야 해요. 새봄이와 아빠의 외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100일 즈음부터 나갈 때마다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의 참견이 계속되는 거예요. 태열이 많은 편인 우리 새봄이는 조금만 더워도 태열이 올라와 아내와 저는 집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하고 계속되는 태열로 인한 피부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데 부산과 대구에 계신 양가 어른들도 메신저로 손녀의 예쁜 일상을 보내드리면 꼭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참견할 것들을 찾아내어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무리 태열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해도 그래도 춥다는 게 일관된 어른들의 답변이었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거 있죠. 하루는 오늘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동안 어르신들에게 지적을 당하지 않아 보겠어 란 마음으로 새봄이를 꽁꽁 싸매고 나갔거든요. 그제야 동네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워하시며 안심하셨는데 그 후 우리 딸은 역시나 얼굴과 몸 곳곳에 불긋하게 태열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봐, 아기는 부모들이 제일 잘하는 법인데 어르신들은 도대체 왜 추울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한마디씩 하는 거야 정말. 집 밖을 나설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어르신의 지적이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하루하루 동네에서 새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도서관을 가는 등 일상을 보내며 이웃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속도가 느린 저를 기다려 승강기를 잡아주시고 문도 열어주시는 이웃분들. 그분들이 바로 저에게 끊임없이 참견하고 지적하던 어르신들이었던 겁니다. 몸도 불편하시면서 저와 새봄이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친자식도 아닌 제가 내 딸을 키우는 것뿐인데도 대견해하시며 새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분들. 새봄이가 200일이 되고 300일이 되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여전히 계속되는 동네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지적과 참견이 아니라 관심이고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그분들의 아들인 것 마냥 넉살 좋게 이렇게 덮어주면 될까요? 하하하 하면서 어르신들이 바라는 모양으로 우리 딸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8월 10일 우리 딸 새봄이는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로 건강하게 300일을 맞았습니다. 이 글을 빌어 서툰 아빠의 좌충우돌 육아휴직 라이프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전수해 주신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만큼 더 우리 딸 새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육아데디 김광훈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돌이 지났겠네요. 그때 또 아기들 너무 예쁠 테죠. 첫 아기를 만나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또 모르는 것 투성이죠. 직장에서 똑부러지게 일 처리했던 내가, 친구들 사이에선 고민 해결사였던 내가 이렇게 서툴러 본 경험도 아마 오랜만일 거예요. 누구나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참 육아 지식을 많이 공부할 때도 바로 그 초보 단계일 때인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자꾸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고민 많은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지만 둘째, 셋째 때도 주변의 잔소리는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명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10배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요. 요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럭키비키라고 한다던데 완전 럭키비키인 거죠. 참견의 다른 이름은 관심이고요. 관심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 아닐까요? 결국 주위의 참견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대신 주위의 관심을 견디기 힘들 때는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육아 주관을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동생이 생긴 아이의 의외의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을 그려보라는 말에 딸아이가 무언가를 쓱쓱 그렸습니다. 저는 딸이 막연히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던 일이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일들을 그리지 않았을까 추측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딸은 작년 3월에 태어난 동생이 병원과 조리원을 거쳐 드디어 집에 왔던 그날을 반짝이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림엔 속삭이로 꽁꽁 싸맨 동생과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무수히 많은 별이 밤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밉다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울기도 하더니 그래도 동생이 좋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말해주신 내용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딸에게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조리원에서 한 달 만에 집에 와서 정말 행복했다고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셋째를 낳고 저는 가족들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조리원에서 한 달 살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아이를 3명이나 낳았지만 신생아 돌보기는 아무리 해도 손에 익지 않았고 남편과 나와 우리 모두의 생명 연장을 위해 가능하면 조리원에 오래 있기로 결의한 거지요. 조리원에서 집에 온 뒤에는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많이 받기로 했고 낮에 잠을 많이 자두고 밤에 아기를 돌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수유도 해야 했으니 다른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아기 울음소리에 가족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서재에 침대를 들여놓고 모두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는데 역시나 계획은 마음대로 되지 않죠. 둘째가 도통 저와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예 서재 바닥에 자기 이불을 깔고 누워있더라고요. 안방 침대에 가서 푹 자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아빠랑 자야 엄마가 편하다고 강제로 안방으로 들여보내놔도 중간에 깨서는 이불을 들고 다시 제가 있는 방으로 오는 거예요. 때문에 남편도 자기가 피곤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다 같이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이럴 거면 서재 침대를 왜 들여놓은 건지 모르겠어 라며 마냥 툴툴댔죠. 아니, 나만 희생하면 가족 모두가 편히 잘 수 있는데 왜 다들 같이 자자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50일, 100일, 200일이 지나면서 셋째도 드디어 10시간씩 밤에 푹 자는 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막내는 가족 침대에 자기 자리를 배정받았는데요. 저는 아이가 아빠와 형, 누나에게 깔리지 않게 오른쪽 끝자리에 막내의 자리를 만들었죠. 딸은 밤마다 제 왼편으로 와서 재워달라고 귓속말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딸부터 재우면 막내가 잠을 자지 않고 놀궁리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부지런히 막내를 재우고 딸을 재워주려고 하면 딸은 벌써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잠든 아이의 머리칼을 정돈해주는 제 손에는 언제나 미안함과 속상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사랑을 나눠주는 방법도 모른 채 아이를 너무 많이 낳은 것은 아닌지 자책도 했어요. 그림은 총 2장이었습니다. 가족의 일상을 그린 그림도 있었는데 아빠는 소파에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엄마인 저는 막내와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제 웃음기가 싹 사라진 것은 딸이 동떨어진 채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림을 보고 난 뒤였어요. 딸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슬퍼졌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그림 설명을 해주셨는데 딸은 자기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하다는 말 대신 엄마는 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봐야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딸의 중심은 언제나 저였던 거지요. 며칠 뒤 사찰에 가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딸이 자기도 소원을 쓰고 초를 켜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아이가 열심히 그 무언가를 써서 가져오기에 좋은 자리에 초를 세우고 심지에 불을 붙여주었는데요. 그때 딸이 쓴 소원을 읽게 됐습니다.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문장이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구진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다가 저도 울컥할 뻔했어요. 같은 3남매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내 아이가 세상을 겪는 모든 시작은 부모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다 부모에게 배우고 항상 아이는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가 기쁠 땐 아이 기분도 좋고요. 부모가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이도 눈치를 보죠. 아이에게 부모란 전부이자 세상이며 우주인 겁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전부로 생각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바라보는 우주가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바라는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등의 바람이 아닌
엄마를 위해 소원을 비는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답해주세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준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 다시 받고 또 보답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로또 당첨, 좋은 직장, 건강 혹은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거 저도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행복과 안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행복과 안정을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더 행복한 라디오가 일상의 한 줄기 휴식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도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